브리핑 두 가지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것과 예술인 간담회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이 답하다.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문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제목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니상 육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아주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은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때마침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고 기생충 BTS로 대변되는 이 K-영화, K-팝이 처음 길을 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노벨문학상 그리고 뭐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저는 아까도 잠깐 고백했지만 토니상을 정말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전 세계가 K컬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이유를 보편성과 휴머니즘의 힘이라 말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상 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근데 그 대통령 네 분의 눈물이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세트장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자 전문 세트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며 중국 와이탄과 같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조수미 성악가는 재능을 빛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 말하며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원이 문화 허브로 역할할 수 있음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원을 찾아와요. 배우고 싶어서. 그게 너무나 큰 지금 하나의 뭐랄까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원에 들어오면 한국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최근에 박윤재 발레리노는 해외 무용수들은 16살에 유명 발레단에 입단하는 반면 한국의 남자 무용수들은 군 복무 문제에 발목이 잡혀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로잔 콩쿠르를 나가서 많은 발레단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 발레단에 와라 라고 러브콜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군 병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가영 감독은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비전공자인 자신이 영화를 배우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지원 덕분이었다며 영화인 양성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지원금이, 그러니까 뭐 학교의 지원이나 이제 영화인에 대한 육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과 불안감이 항상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잘 이루어졌을 때 또 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어쩌다 해피엔딩의 박천유 작가는 한국 현지와 세계적인 무대 사이의 연결이 곧 가장 현실적인 지원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말, 우리 감정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보편성이 세계 주요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식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많은 한국 작가님들이 저처럼 유학생이 아니었더라도 세계화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 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 전혀 다른 영역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해서 문화정책 또는 문화예산 편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문화부, 문화예술관광부 여기 이 정부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다종다양하니까 실제로는 그 모든 걸 커버하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바쁠 테니까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좀 집단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뭐 몇십 명이 모여서 뭐 맨날 며칠 하든지 해서 좀 우선순위 그다음에 중요도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화적 지원들을 좀 어떤 예산 지원이든 정책적 지원이든 좀 하라는 걸 정해주면 좀 어떨까. 오늘 자리에 함께한 김혜경 여사는 모교인 선화예고 정문에 이문은 세계로 통한다는 문구가 씌워져 있음을 회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 바람을 전했습니다. 저희 예술가 먼저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김혜경 여사님.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네 학연이 네, 그 유명한 학연 고등학교 학연이 있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예술적인 끼가 정말 충분한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렇게 문화의 힘 김구 선생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나눈 귀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그리고 행정력을 힘을 얻어서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의 좀 피부에 닿는 그런 효과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트렌드 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